그러니까 올해 수도권 집값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결국은 공급량과 전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지금 구축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이거든요. 대량 공급이 없고 수원, 성남, 인천 등에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이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경기권에서 올해 만약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승 기조가 있는 좋은 지역에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헐헐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인구가 50%가 이제 수도권에 사니까 좀 경기도권을 보시는 게 좀 처음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경기도 관련해가지고 뭐 호재 같은 것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좀 그래도 좀 유망하다, 좀 낫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통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 3월 말에 GTX A 노선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8호선 별내선이죠. 별내선 연장이 6월 30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하는 두 개의 노선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착공한다고 뭔가 계획 발표내면서 한번 오르고 뭐 착공하면서 오르고 뭐 나중에 준공하면서 오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GTX A나 아까 말씀하신 8호선 라인 이런 것들도 지금 분위기에서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개통할 텐데. 네. 근데 노선의 어떤 그 편의성에 따라서 조금 체감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동탄에서 수서까지 원래는 삼성까지 동시 개통을 했으면 파급력이 훨씬 컸을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동탄에서 GTX 교통망 플러스 그 신생아 특례라든지 9억 이하 주택 이 거래량이 좀 많아요. 화성에서.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GTX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거래량이 화성에서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GTX A 노선의 개통이 일단 개통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리와 별내가 그리고 교통망이 좀 불편한 지역이었어요. 경춘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이런 노선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8호선이 개통하면 잠실 쪽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근데 잠실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면은 잠실에서 2호선 환승할 수 있고 석촌역에서 9호선 환승할 수 있고 그리고 천호역에서 5호선 그리고 3호선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굉장히 많아지죠. 결국은 집을 선택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집에 닿을 수 있는가인데 그런 면에서 구리나 별내, 다산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을 별로 이렇게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지하철이 연결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요가 좀 몰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개통하면 막 전세 뛰고 막 그러잖아요. 전세가 지금 다산이 그러니까 구리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는 상태이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1월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다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전년도 이제 4분기에 다산 기준으로 해서 저가 전세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모양새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가의 저가 전세가 다 없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세 매물 자체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8호선의 영향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현장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출퇴근이 제일 문제인데 출퇴근이 어쨌든 확연하게 좋아지는 거니까. GTX 뭐 A부터 F까지 발표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뭐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DEF 때문에 집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인데 그 D 같은 경우에는 더블 Y자로 이제 결정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제 걸쳐지는 지역이 많이 있고 E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덕소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F는 수도권 순환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2035년까지 개통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 134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한 75조 정도를 민간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1기가 GTX A 노선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C 노선은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식을 했고 그리고 B 노선은 이제 2024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총선 전에 착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1기 자체가 지금
이제 착공을 못한 노선들도 있고 한데 2기가 한 35년에 개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집을 마련할 때에 GTX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신규 발표된 확정된 지역 내에서 GTX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해야지 미리 생각하셔서 지역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선택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좀 안도 나오고 뭐 역도 다 확정되고 뭐 맞습니다. 그때 사도 뭐 늦진 않다. 근데 요번에 그게 있잖아요. 기존에 A, B, C도 이제 연장을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춘천도 가고 평택도 뭐 가고 평택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기존 노선에 연장하는 지역들, 요 확대 네. 지역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2기 지역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확장하는 노선들은 보면은 뭐 평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 노선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시기적으로 더 빠르게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DEF 자체의 착공보다 아무래도 1기 ABC의 연장 자체가 일단 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DEF 지역보다 확정된 지역보다 연장되는 지역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발표된 이후에 혹시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네, 현장은 사실 큰 요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GTS 발인가요? GTS 발 거품호가에 한번 체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막 상승하는 장도 아니고 시장은 굉장히 차분하고 대형 교통망이 발표가 되면 일단은 노선 확정 때 한번 오르고 또 삽들 때 오르고 네. 개통할 때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그런 호가들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매도인들의 호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거래되기는 사실 시장에서 어렵고요. 확실히 이제 호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일부 보인다. 네. 그렇지만 그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인분들은 이제 좀 올려서 팔고 기대감이 싶고 반영이 되어 있죠. 사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내가 네. 좀 사야 되냐 하니까 네. 이제 호가랑 이제 벌어지는 그런 거군요. 그 경기도는 서울 대비 조금 좀 덜 올라가지고 반등도 좀 덜한 데도 많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올해는 경기도 쪽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서울은 또 너무 빠르게 또 반등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뭐 수도권 집값 이쪽은 올해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잔잔하게 간다고 볼까요?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지역들은 그래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올해 수도권 집값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결국은 공급량과 전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르렀고 굉장히 미분양 물량이 많다 뭐 그런 지수는 아니고 적정 수위이고 그리고 대량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미 뭐 인천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소진이 되고 입주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전세가가 인천의 지금 구축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대량 공급이 없고 수원, 성남, 인천 등에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이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경기권에서 올해 만약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승 기조가 있는 좋은 지역에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실 인프라도 계속 들어오고 주거벨트가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 좋은 지역들은 또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도 전세가 자체는 실거주 가치를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가도 하락하는 지역이 이 와중에 또 있고 해서 지역별로 선별해서 여러분 경기권도 그리고 인천도 지역별로 좀 상품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보합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집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집은 오르고 또 어떤 네. 집은 또 내려가고 그러다 지금도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구성남은 전년 대비해서 상승 기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실제 거래되는 거래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8월 대비해서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거래가 뭐 꽤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 자체가 전년도에 입주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낮았었는데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확실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졌고 좀 공부할 것도 좀 더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어디가 좋다더라 하고 그냥 사면 뭐 네. 그래도 뭐 오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왜 좋은지 네. 정말 좋은 건 맞는지 뭐 이게 호재가 맞긴 맞는지 막 이런 거 하나씩 다 따져보고 사도 이게 쉽지 않은 약간 네. 좀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그 개별 상품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GTX 뭐 교통 얘기 좀 했는데 혹시 이런 거 말고도 뭐 부동산 쪽 뭐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수도권 정도로 이제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뭐 인천이든 수도권이든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네. 좀 고통스러운 시기가 좀 이제 좀 지나갔다 어느 정도. 그렇죠. 특히나 인천은 아직도 좀 계속되고는 있는데 네. 크게 2023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산을 하나 넘었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조만간 막 대량 공급이 있을 예정은 아니어서 어떤 공급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수도권 내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공급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건데 공급은 어쨌든 조금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어떤 심리나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뭐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 좀 혼란스러운 시기다 네. 보니까 좀 뭔가 좋은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자장이고 특별히 뭐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또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히 부동산의 어떤 계단을 밟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도 뭐 대출도 그렇고 다 지금 실수요자들 뭐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뭐 특별한 규제가 별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주택, 2주택자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장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보여져요. 이럴 때 한번 천천히 또 공부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헐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